계란말이를 가장 좋아하는 딸 민지를 위해 성취하는 몸으로 저녁 준비에 한창인 오키 씨. 오키 씨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를 두고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높아갖고 가스레인지에 서서 보이질 않아. 쓰면은 안에 물건이 내용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허리가 뭐 이게 앉아라고 항상 불스타이가 여기다가 저녁을 찌개 먹고 모든 음식까지 다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병마와 싸워온 지 벌써 9년째. 오키 씨는 민지가 4살 때 몸이 서서히 굳어지는 희귀질환으로 알려진 파킨슨병을 판정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양 진단 받았을 때 의사가 그러는데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걸릴 수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병이 왜 저한테 왔는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게만 이런 가혹한 벌을 주는지.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도 됐건만 오키 씨는 세월이 흘러도 하늘의 무심함에는 아직도 서운하고 야속하기만 하나 봅니다. 엄마가 아프지 않고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희 만약에 내가 지금 몇 가지 하나 이제 병이 이래서 내가 만약에 세상에 없고 나면 진짜 책임져줄 사람은 없고 저는 아빠도 못 믿겠어요. 엄마 얼마까? 이 먹고 싶은 한 공기장 너무 평소에 쉬운 거. 올해로 13살이 된 민지는 오키 씨의 예쁜 딸입니다. 아픈 엄마 대신 혼자서 아침밥을 차려 먹는 민지의 모습에 오키 씨의 가슴은 저려옵니다. 오키 씨는 오늘같이 몸이 많이 아플 때는 그나마도 간신히 차려주던 밥상을 민지에게 혼자 차려 먹게 해야 합니다. 그래도 반찬 투정 없이 맛있게 먹는 민지를 보면 대견스럽기까지 합니다. 한창 잘 먹고 자라야 할 시기에 변변치 않은 반찬으로 아침을 때우는 것을 보는 오키 씨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학교 갈 채비를 마친 민지가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운동화도 잘 맸어? 잘 맸어. 엄마 그럼 나 빨리 다녀올게. 잘 가라. 잘 갔다 와. 금방 와. 학교 끝나고 말 바로. 늦었어요? 네. 25분이에요. 제가 거의 차려주려고 하는데 몸이 영 말을 안 될 때는 잘 차려 먹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깝죠. 안쓰럽고 안 되고. 오키 씨는 그저 방문 앞에서만 민지를 배웅한 후 가득 쌓인 설거지를 하기 위해 싱크대에 몸을 맡깁니다. 오늘따라 몸이 더 말을 듣지 않는지 오키 씨는 설거지를 하는 내내 힘겨워합니다. 맨날 가고 나면 이렇게 엎드려서 설거지 몸에 한계가 있느냐고 풀어보려고 제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네요. 오늘따라는. 출장을 떠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이럴 때 같이 있어줬으면 훨씬 더 힘이 될 텐데 하는 생각에 속으로 애꿎은 남편 탓만 합니다. 사실 오키 씨는 남편에게도 미안합니다.
자신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생활이 나아졌을 테니까요. 설거지가 힘들었던지 서둘러 자신의 휠체어를 찾는 오키 씨. 큰 숨을 몰아쉬며 온몸을 적신 식은땀을 털어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설거지했던 것이 화근이었던지 오키 씨의 몸 상태가 아침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부천 그때는 성가병원이었죠. 지금 성모병원 바뀌었는데 성가병원에서 제가 이 병 진단을 받았어요. 파킨슨 병 진단을 받고 지금 2013년도니까 지금 9년째 되는 것 같아요. 9년째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병원에서 이제 치면 말기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침대에 몸을 뉘운 오키 씨는 연신 신음을 내뱉으며 고통을 참아냅니다. 약 제 시간 안 맞춰 먹거나 막 그런 특히 더 이러고요. 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뻣뻣하게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고 부드럽게. 오늘같이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날엔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이게 몸이 막 너무 아픈 데다가 좀 애도 그렇고 내가 좀 챙겨줄 수가 없고 또 막 이렇게 막 집안 형편도 막 이렇다 보니까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다 무게고 힘들더라고요. 정말 저희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아플 때는 애한테는 미안한 얘기잖아. 애 앞에서 그런 소리 하는데 그냥 우리 밥에 자다가 그냥 자는 잠이라도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보거든요.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지 오키 씨는 아픈 몸을 일으켜 서랍에 넣어두었던 진통제를 꺼내들고는 이내 입에 털어넣습니다. 진통제를 수시로 드세요? 이게 의사 선생님도 될 수 있으면 필요할 때만 먹지 말라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진통제를 먹지 않으려 했건만 오늘도 어김없이 진통제로 통증을 가라앉힙니다. 진통제 말고 따로 드시는 약이 또 있죠? 하루에 4번 먹어요. 제가 처음에 입양 진단 받았을 때 의사가 그러는데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걸릴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병이 왜 저한테 왔는지 어쨌든 간에 뭐 세상에 사람이 한 번 나오면 죽는 거는 진짜 그래서 내일 조금 제 생각은 제일 소원은 제 고등학교 때 진짜 졸업할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10평 남짓한 집에 혼자 남겨진 오키 씨는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밀린 월세와 하루하루의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진통제 덕분에 통증이 사라진 오키 씨는 잡생각을 떨치고자 집안 청소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좁은 집이지만 오키 씨에겐 그마저도 무리가 갈 정도로
몸은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식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오키 씨에겐 집안 살림이기에 쓸고 닦고를 매일 반복합니다. 그럼 뭐 집안이 일단 여자가 제가 주부로서 해야 다니는 게 아프다고 또 못하고 있다 보면은 집안 분위기상 애도 그렇고 학교 갔다 왔을 때 이게 보면은 그냥 엄마라는 존재가 있어서 집도 치워주고 이러는 거 보면 애가 이제 안정적인 모습도 찾을 것 같고 또 이게 보면은 또 애가상도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냥 주부로서 아직 아프지만 할 일을 끝까지 그냥 제가 힘닿는 데까지는 기어다니면서 하고 싶어요. 또 무리를 했나 봅니다. 그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약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오키 씨는 아예 피곤함이 물밀듯 밀려오는지 맥을 못 추고 침대로 쓰러집니다. 오키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휠체어에 앉았다 침대에 누웠다 하는 일상의 반복에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좀 힘들어지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막 짜증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좀 굉장히 많이 깊어져서 산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이 그런 생각도 들고. 침대에 쓰러진 채 몇 시간째 미동도 없던 오키 씨가 딸 민지가 오는 소리에 기다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기다려 좀. 알았어, 나간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기다려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건만 역시 민지가 보약이었나 봅니다. 먹었어. 잘해. 민지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신 힘들다는 말을 오키 씨에게 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넣긴 했는데 이름 인력 때문에 그냥 죽을 것 같아. 제가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쓸쓸해. 쓸쓸해서 그냥 빨리 집에 가야 될 것도 많고. 재밌었는가? 둘은 대수롭지 않게 서로를 대하지만 사실은 표현하지 않았을 뿐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매 한 가지입니다. 재밌는 일 있었어? 학교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했는데 민지는 사실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네가 왜 잘 살지? 엄마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 엄마 맨날 그런 얘기 그러지. 엄마처럼 이렇게 한다고.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에게 투정도 부리고 싶고 칭얼거리고도 싶지만 아픈 엄마를 위해 속상한 마음은 숨기고 나타내지 않으려 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무슨 일 안 좋은 일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아프니까 낡은 모습 유지하려고. 오키 씨가 앓고 있는 질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지. 그래서인지
자꾸만 굳어가는 엄마의 팔 다리를 주무르면서도 내가 그냥 잘한 거임? 엄마와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민지의 가슴 한켠에는 훌훌 털고 일어나는 엄마의 모습을 소원합니다. 엄마가 아프지 않고 빨리 집도 이렇게 집세도 밀렸고 하니까 그냥 빨리 다 갖고 이사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13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마음의 짐. 9년 동안의 투병 생활로 몸과 마음이 퉁명스럽게 변해버린 오키 씨지만 그런 민지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한편으론 든든합니다. 아빠가 맨날 하라고 했는데 이런 거 엄마 이렇게 민지가 없었더라면 어찌 살았을까 하는 마음이 오키 씨도 모르게 스쳐갑니다. 옆에 있으니까 제가 힘들어할 때 엄마 왜 그래 어디 갔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이제 그러는데 든든해요. 그리고 옆에 만약에 제가 이제 재래도 없고 자식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있다면 얼마나 더 진짜 세상이 삭막했을까 다 안다면 이제 잘 민지가 하루 일과 중 제일 고달파하는 시간입니다. 바닥에 누운 채로 공부를 하는 민지는 엄마의 잔소리에 괜시리 짜증이 나지만 엄마가 하면은 금방 이내 하는데 장난으로 맞받아칩니다. 너 풀어서 너 하고 해보라고. 헐 엄마 몰래면서 저렇게 됐어 엄마 한 거 웃겨. 1분 안에 다 풀 수 있어. 6편 올라가서 90점. 오키 씨는 민지와의 이런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애가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삼각기둥 한 밑변의 아이 편을 쓰면 그냥 하세요 그냥. 알지? 엄마한테 물어보지 아. 마. 그리고 한편으론 서글픈 생각이 또 뇌리를 스치는지 오키 씨는 침대에 누워 민지의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아마도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방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한 것도 미안하고 불편한 몸 때문에 민지의 공부를 잘 봐주지도 못하는 것이 오키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 봅니다. 너 이제 그래 엎드려서 계속 공부하는 게 허리도 안 좋아지고 너 이제 자세 안 나빠. 엎드려서 공부하는 게 제일 나쁘대. 돈 일어나? 그냥 엎드려서 해. 너 항상 습관이잖아. 까네 어떻게 안 된다. 근데 책상 하나 뭐 멋있게 해서 하나 만들어줄게. 이 두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순간만큼은 오키 씨도 민지도 아프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마냥 행복하기만 해 보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어떤 게 된 게 훌륭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일단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혼했어도 진짜 걱정 없이 살고 남들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민지는 오키 씨의 병이 악화된 3년 전부터 심부름을 늘 도맡아 해왔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엄두도 못 내는 은행 업무부터 자잘한 심부름까지 민지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고 아파서 병원을 갈 때에도 늘 혼자 가야 했습니다. 이제 넣어주세요. 민지가 자주 사러 와요? 네. 엄마 신부를 많이 하죠. 종이컵 한 줄. 네. 종이컵 한 줄. 한 줄. 무엇을 사길래 저리도 즐거운 표정인지
엄마가 사오라는 종이컵을 빼먹어 다시 사러 가면서도 연신 즐거운 표정입니다. 민지가 심부름 간 사이 오키 씨는 아픈 몸을 일으켜 저녁 식사 준비를 합니다. 오키 씨가 유일하게 민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딸 민지. 많고 많은 부모 중에 왜 하필 자신의 딸로 태어나 저런 외로움을 겪는지. 오키 씨는 누구에게도 듣지 못할 답의 질문을 혼자 해보며 하염없이 아픈 가슴을 말없이 쓸어내립니다. 한 3년 전부터 집 혼자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러고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야단치면서도 혼자 보내고 했는데 은행 같은 것도 웬만한 거는 자기가 심부름하고 파사를 모사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다 보이고 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 친구들이니까 그런 심부름 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런 심부름 식당을 안 하려고 하면 제가 막 야단을 치면서도 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프죠. 속이 쓰리고 제가 해야 되는 거를 얘한테 시키니까. 저녁 식사 후 오키 씨는 민지의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대답을 해줍니다. 민지는 엄마와의 이야기가 마냥 즐거운 모양입니다. 모녀의 따뜻한 대화 속에 밤은 깊어갑니다. 상쾌한 이른 아침. 오키 씨와 민지는 김밥을 싸느라 분주합니다. 부지런히 도시락을 만드는 오키 씨와 민지의 모습이 평소와는 달리 조금 들떠있고 즐거워 보입니다. 뭐 나와? 사실은 오늘은 오키 씨와 민지가 겨울바다를 보러 가는 날입니다. 민지는 지금껏 바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민지가 가장 원하는 단 하나의 소망은 엄마와 함께 겨울바다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설레고 속으로는 좀 기뻤어요. 바다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래의 아이들이라면 놀이동산 등에 가는 게 일상적인 소망일 텐데 민지는 바다가 보고 싶다 합니다. 김밥을 싸는 오키 씨의 손이 바쁩니다. 겨울바다는 안 가봤는데 애하고 같이 간다니까 저도 처음이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좀 더 이제 더 힘들어지기 전에 몸이 힘들어지기 전에 애하고 한 번이라도 그래도 추억이라도 남길 수 있어서 좋고 그래요. 이런 엄마의 모습이 민지는 마냥 신기하고 즐거운지 엄마를 도와줄 생각은 않고 그저 쳐다보며 웃기만 합니다. 먹고 말 잘 드세요. 도시락 준비를 마친 오키 씨는 간만에 화장대에 앉아봅니다. 네. 거울을 보기 싫어서 안 봐요. 제 서 있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이게 꼬부러져 있으니까. 민지는 엄마의 외출 준비를 도와줍니다. 간만에 외출로 들떠있는 오키 씨와 민지의 모습이 밝고 즐거워 보입니다. 빨강색 코트가 밝고 씩씩한 민지와 참 잘 어울립니다. 오키 씨와 민지는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대문으로 내려오기 위한 가파른 계단도 오키 씨에겐 힘겹지 않나 봅니다. 이날만큼은 오키 씨도 몸이 불편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모양입니다. 설레서 자꾸 화장실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마음이 설레갖고 화장실 자주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바다를 향하는 차 안에서의 오키 씨와 민지는 마냥 즐거워 보입니다. 집에서와는 사뭇 다른 오키 씨의 밝은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간만에 엄마에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는 민지는 지금만큼은 또래의 13살 아이 같습니다. 하와이. 소원 풀었네, 소원 풀었어. 어? 소원 풀어서 맨날 엄마랑 어디 안 가고 밥을 도 못해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왜 애기 때만 맨날 놀아가고 왜 이럴 때는 한 번도 안 놀아가고. 엄마가 아프니까 못 가서 그러니까 지금 왜 아프냐고 그래. 엄마 아프고 싶어서 아프냐고. 민지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상기된 표정이 가는 내내 번갈아 교차합니다. 오키 씨는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시원함에 가슴 벅차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픈 것도 모두 잊고 금방이라도 병이 다 나을 듯한 기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으니까 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자기 바깥에 나가다니는 게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안에 있다가 병 때문에 그냥 밖에 있다가 지금 바깥에 나오니까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네. 오랜만에 외출을 하는 탓에 긴장을 해서 그런지 민지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 보챕니다. 갔다 와. 안 가고 싶은 거 억지로 왜? 아, 나 모른단 말이야. 나 처음 가봐. 여기 있어. 엄마도 몰라. 엄마도 휴게소 가봤냐? 처음 가보는 휴게소 화장실을 잘 찾아 다녀올 수 있을까 잔뜩 걱정하며 조심조심 가는 내내에도 민지는 휴게소가 마냥 신기한지 구경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저 병원 같은 데 가면 떳떳하게 막 거기 가면 전부 아픈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꾸부리고 다녀도 떳떳하고 막 괜찮은데 여기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요. 아직까지 좀 생소하고 막 사람들이 나가면 또 쳐다봐요. 자꾸 쳐다보고 어떤 데서 지나간 사람마다 보면 아유 왜 젊은데 허리가 어디가 뭐 디스크 이거 아파 뭐 막 이런 할머니들 물어보고 젊은 사람들 다 쳐다봐가지고 꼭 동물원 원숭이 그런 거 되니까 거기서 싫어요. 오키 씨는 민지와 가는 이 작은 여행이 자신의 몸이 아프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외출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에 순간 서글퍼집니다. 이렇게밖에 올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민지에게 더욱더 미안합니다. 아프지 않고 그냥 놀러 가는 게 여행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서글픈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끝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서글펐고. 바다가 점점 가까워지자 민지는 자동차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는 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연신 바라봅니다. 민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보고 설레이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나 봅니다. 달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풍경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민지의 두 볼이 불구스름하니 상기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오키 씨와 민지는 드디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휠체어에 탄 오키 씨를 끌어주는 민지는 마냥 행복합니다. 엄마의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무겁다는 민지의 투정마저도 즐거워 보입니다. 엄마 몸무게 너무 많이 나가. 거의 다 왔나 봅니다. 드디어 차 안에서만 보이던 바다가 오키 씨와 민지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멋있다 진짜. 여기 오니까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 모녀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오키 씨와 민지는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겨울바다를 말없이 감상합니다. 민지는 처음 보는 바닷가가 마냥 신기한가 봅니다. 처음에는 그 나무들 때문에 여기가 왜 바다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바다가 있어서 시원했고 왠지 짜증나는 일들도 다 이렇게 풀리고 기분이 상쾌했어요. 빨리 내려가 바닷물을 만져보고 싶은지 엄마를 혼자 두고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엄마랑 어디 가고 싶어하고 여행 가고 싶다 그랬는데 와서 바닷가 구경시켜주고 그러니까 저도 좀 마음이 편하고. 푸른 겨울바다 위에 떠있는 등대가 마치 오키 씨와 민지를 한참 동안이나 기다렸다는 듯 반기고 서 있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민지는 아직도 약간은 상기된 얼굴입니다. 민지는 조심스레 바닷물이 닿는 곳으로 걸어가 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시원하고 재밌어요. 민지는 바닷물이 찰랑이는 게 재미있는지 살포시 손도 담궈보고 밀려오는 작은 파도에 주춤거려 보기도 합니다. 민지는 이 바다가 그저 좋은가 봅니다. 이리저리 다니며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는 민지. 처음 온 바닷가라 그런지 민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신기할 뿐입니다. 민지는 정신없이 조개 껍질을 주우러 다닙니다. 어느 틈에 손바닥 하나 가득 조개 껍데기를 담았습니다. 이 예쁜 조개 껍데기를 빨리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걸음이 바빠집니다. 빨간 거. 이건 뭐야? 이건 좀 특이하네. 천연기념. 그러게 이거 다 집에서 씻어가지고 다 해갖고 이쁘게 나. 이건 진짜 멋있다 야. 이거는? 특이하다. 이거는 저기도 있는 것 같아. 어디 봐. 엄마와 같이 바닷가 모래사장을 거닐며 주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뭐 거기 또 있어? 민지는 아쉬운 대로 뭔데? 엄마에게 주워온 조개 껍데기를 보여주며 있는 건 만족해합니다. 얘 왜 그? 아유 어머 얼마나 애하고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봤으면 내가 좋아하고 그럴까. 좀 마음이 아프면서 좋으면서도 마음이 아팠고요. 그런 모습을 여행 가고 애가 좋아하는 모습을 자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지 안 될지까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민지는 아까 지도에서 받은 곳으로 엄마와 함께 갑니다. 해라도 질세라 엄마의 휠체어를 끌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좋은데요?
인적이 드문 쓸쓸한 겨울바닷가도 오키 씨와 민지 앞에서는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고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음악의 선율과도 같습니다. 오키 씨는 오늘이 꿈만 같습니다. 아픈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창피해 집에만 있었던 오키 씨는 이렇게 좋아하는 민지를 진작에 데려오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미안하기만 합니다. 자신의 몸이 아픈 탓에 민지에게 살갑게 대하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대해온 것도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러워 마음이 아픕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딸 민지. 제대로 안아주지 못해봤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질 못했습니다. 엄마가 맨날 아프고 그러고 오늘 오키 씨는 처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민지에게 표현합니다. 엄마는 나 엄마는. 하나도 니 맨날 그랬잖아. 안 맞는데. 엄마 아프니까 어디도 같이 못 가고 맨날 그런다고 맨날 투덜투덜 했잖아. 상관없는데. 상관없어? 아픈 게 무슨 죄야? 그러니까. 근데 왜 엄마 아프면 그냥 다른 애들도 가니까 좀 부러워서 그래? 딴 건 없어? 없어. 엄마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10살까지 살아. 엄마는 항상 민지한테 엄마가 아파서 미안하고 아파서 미안하고 집에서는 하지 못한 말들, 그동안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속에만 넣어두었던 민지에 대한 사랑을 오키 씨는 9년 만에 민지에게 용기를 속삭입니다. 응. 오키 씨와 민지는 언제 쓸지 모를 포옹을 하며 말로 다 못할 진한 모녀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둘에게 이날의 겨울바다는 한여름에 파도치는 푸른 바다보다도 더 푸르고 따뜻한 희망의 바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가 아프가기로 인해서 맨날 그냥 엄마 웃는 소리, 너한테 칭찬해주는 소리보다는 엄마 맨날 아픈 소리 들으면서 커왔지. 그때는 엄마 짜증도 많이 내고 너한테 야단치고 엄마 몸이 힘들다 보니까 그랬는데 너는 그거대로 또 엄마한테 좀 서운한 점도 많았을 거야. 근데 그건 엄마 진심이 아니었고 엄마가 정말로 아픈 엄마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엄마가 아파서 나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세상에서 하나 없는 귀한 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한다.